그럼 리버풀 팬 조제이 군과 함께하는 세 번째 영상 질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술적인 측면에 대한 이야기를 좀 다뤄보려고 해요. 아까 두 번째 영상 마지막 질문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파비뉴가 센터백 자리로 감에 따라서 핸더슨이 수비형 미드필더로 좀 후진 배치됐습니다. 핸더슨의 수비적인 롤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사실 핸더슨은 수비형 미드필더랑은 안 어울리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그러니까 핸더슨은 약간 이제 전천후적인 그러니까 미드필더 전방위 지역을 뛰어다니면서 박스투박스 같은 역할, 중간에서 이제 링크 역할도 해주고 직접 박스 안으로 침투도 하고 그런 역할이 사실 더 잘 어울리는 선수야.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수비력이 핸더슨이 좋다고 볼 수는 없어. 그래서 핸더슨이 센터백에 나오면 뭔가 좀 그냥 물론 수준급의 활약은 아니더라도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수비형 미드필더로 나오면 또 괜찮긴 해. 왜냐면 리버풀 수비가 되게 빵빵하니까. 맞아요. 근데 그래도 어울리는 옷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요즘에는 바이날둠이 6번 자리에서 좋더라고. 맞아요. 바이날둠 재계약해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무조건 해야 돼. 왜냐면 내가 안 그래도 이 얘기에 대해서 참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 티아고 이제 어렵게 왔잖아. 막 줘라 비싸다 막 그렇게 줄다리기 하다가 리버풀 왔는데 이제 바이날둠은 그래서 막 처분을 해야 된다. 리버풀 팬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 정말 분분했는데 나는 그때 나도 팔아야 된다 생각을 했어. 왜냐면 여태까지 보여준 모습이 그냥 육각형인데 정말 작은 육각형들 있잖아. 좀 애매해. 그냥 전체적으로 뭔가 특출난 장점은 없는데 그래도 그냥 무색무취해. 그냥 무난한 선수. 그냥 왜냐면 이제 활동량을 정말 많이 가져가는 선수인데 그런 선수들 많아. 맞아요. 그렇다고 치고 막 엄청 뭐 다른 데서 특출난 부분을 보여주는 건 아니고 하나. 근데 이번 시즌에 그 미드필더 줄부상 당하고 바이날둠이 6번 자리로 내려가 주면서 바이날둠이 원래 이제 볼키핑 좋고 그다음에 뭐 간수 이런 거 좋고 바이날둠의 그 드리블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바이날둠이 네. 전진하고 이런 전진성도 좋고 볼키핑도 좋은 선수인데 네. 이제 유일한 단점 리버풀 팬들이 막 이러는 포인트가 엄청 많이 그래. 나뿐만 아니라 막 경기 보다 보면 야야야 막 이런 거 많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 새끼가 패스를 좀 정말 정직하게 누가 봐도 저기다 주겠네 하는 데다가 꽂아. 이게 왜 그러냐면 시야가 좁다는 뜻이잖아. 시야가 왜 좁죠? 그러니까 실제로 FM에서도 막 시야가 바이날둠 막 6.1에 6점 만점에 맞아. 그 리버풀에서 뛰는 클래스 선수가 미드필더가 6점 시야가 말이 안 되잖아. 그게 왜 그러냐. 얘가 페이노르트에 이제 뉴캐슬에 가기 전에 페이노르트에서 뛰었는데 그때 감독이 얘한테 뭐라 그랬냐면 얘 정말 크랙 기질이 있다. 그때 드리블 정말 좋아. 지금도 맞아. 좋잖아. 지금 드리블 좋아요. 정말 좋고 좋아요. 좋은데 문제가 뭐냐면 대가리를 안 들고 뛴다. 대가리를 땅에다 박고. 감독이 대가리를 안 들고 뛴대 베이날둠이. 맞아요. 그러니까 봐봐 구조적으로 선수가 딱 이렇게 고개를 들고 전방위적으로 시야를 가져가야지 그만큼 이제 내가 먼저 패스기를 알고 얘한테 줄 것도 돌아서 얘한테 주고 허점을 딱 찌르는 그런 패스들이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데 얘는 대가리를 닫고 뛰니까 이 좁은 시야 안에서 보이는 대로만 딱 주는 거야. 근데 상대 선수도 알아. 그러니까 압박이 딱 바로 달라붙잖아. 답답한 거야 막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즌 활약을 보면 그래도 재계약은 해야 된다. 그러니까 바이날둠이 그런 단점들이 오히려 6번 롤에 가면서 그런 부분이 안전한 곳에 패스를 한다는 거야. 상쇄됐다? 그러니까 안전한 곳에 패스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확신한 곳에 패스를 준다는 거지. 그게 오히려 6번 롤로 내려가면서 단점이 상쇄됐어. 오히려 그리고 6번 롤에서 볼키핑, 볼 잘 안 뺏기지, 활동량 좋지, 개싸움 진짜 잘하잖아. 세컨볼 잘 따잖아. 리버풀의 뭐 색깔이라고 하시면 그 개싸움 아주 바이날둠이 정말 대표적인 개싸움의 표본이지 않나? 난 좋게 보고 있어. 그래서 요즘에 정말 헤더슨의 롤과 바이날둠에 대한 평가를 해주셨는데 바이날둠 6번 자리에서 잘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뭐 그러면 티아고가 돌아왔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최적의 대형은 뭐가 있을까요? 뭐 티아고가 8번, 6번, 10번 다 가능한 롤이긴 하지만 6번에서 뛰었단 말이죠. 첼시전 45분과 에버튼 전에서는 조율을 좀 했지. 네네. 최적의 대형이 있다면? 앞에서 말했듯이 이제 바이날둠 잘하는데 티아고가 오면 이게 또 달라져. 그러니까 티아고를 어떻게 쓰냐가 사실 미드필더 조합에서 굉장히 중요해. 맞아요. 그래서 나는 내가 생각했을 때 클롭 감독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우리 팀에서 최고의 미드필더 조합은 없다. 대신 맞춤 전술, 최적의 미드필더 조합을 아마 매 경기마다 찾을 거야. 경기에 따라서, 상대에 따라 다를 것 같아. 그래도 그런 걸 다 차치하고 나서 그냥 일반적으로 제일 좋은 조합은 이제 핸더슨이 박투박 오른쪽 메잘라로 나와서 아놀드랑 계속 연계하고 살라랑 연계하면서 핸더슨과 아놀드의 조합이 넘사잖아요. 맞아요. 오른쪽에서 그 정말 잘 맞아 궁합이. 그래서
핸더슨은 오른쪽 메달라에 둬서 피르미누가 이제 전방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그런 수비수들을 끌어내는 움직임들을 많이 하잖아. 플러스 다인의 움직임. 따라 나오잖아 수비수들이. 그 공간을 핸더슨이 직접 침투해서 득점 장면이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그런 모습 정말 잘 보여주기도 하거든. 대표적으로 그 롤을 에버튼전이 이번 시즌 에버튼전이 그랬잖아요. 아 맞아. 그런 빈 공간 사이로 침투하는 그런 롤을 맡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왼쪽 메잘라 자리에 이제 아마 티아고가 이제 전반적으로 조율을 맡을 것 같아. 그러니까 티아고가 진짜 월드 클래스 미드필더인 게 간결하면서 정말 볼 터치도 정말 간결한데 패스도 정말 간결해. 축구 지능 자체가 워낙 좋은 음, 선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틱틱 하잖아. 어쩔 때는 공을 자기가 소유하면서 템포를 늦추기도 하고 갑자기 푹푹 나가면서 템포를 빠르게 하기도 하고 전반적인 이제 중원의 사령관 같은 느낌을 이제 아마 내지 않을까. 뭔가 티아고를 보면 안정적이면서도 화려한 선수라는 느낌이 들어요. 아, 맞아. 굉장히 뭔가 다재다능한 선수. 좀 모순적이지. 맞아, 안정적인데 화려하다는 맞아 거지. 맞아. 깔끔해. 나 정말 그런 스타일 좋아하고 도사 같은 스타일. 맞아요. 축구 도사라는 표현이 딱 맞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한 자리는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파비뉴가 파비뉴가 아무래도 이제 조타수 역할, 후방에서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정말 잘해주는 선수이기도 하고 포백보호에도 능하고, 그래서 이제 뭐 앞에서 이제 반다이크 앞에서 1차적인 저지선 역할을 함과 동시에 이제 파비뉴가 이제 티아고라든지 핸더슨으로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을 해준다던가, 아니면 이제 리버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좌측 풀백이 정말 양측 풀백이 올라가잖아. 한 번에 길게 찔러주는 패스라던가 그렇게 해서 공격을 이제 시발점이 되는 역할을 하는 게 좋다고 봐. 오케이, 그러면 4-3-3을 4-3-3. 4-3-3의 3회 좌측에 티아고, 우측에 핸더슨, 마지막 수비형 미드필더 자리에 파비뉴.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그럼 4-3-3 얘기도 하고 뭐 해봤는데, 마누라 라인이 전방에 배치되는 1-4-3-3 대형이랑 조타가 포함되는 1-4-2-3-1 대형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클럽이 사용하는? 이제 만약에 4-2-3-1일 경우에 피르미누가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에 들어가는 거고, 그다음에 원톱 자리에 이제 조타가 들어가는 건데, 뭐 피르미누는 원래 호펜하임 시절에도 그렇고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가 원래 자기 자리야. 근데 이제 리버풀에 오면서 클럽이 이제 옷을 입혀줬지. 펄스9이라는 옷을 입혀주면서 그게 리버풀의 그냥 공격이든 수비든 아이덴티티가 돼버렸어. 그러니까 피르미누가 없으면 공격 작업이 답답해진다는 얘기가, 피르미누가 공격 쪽에서 해줄 수 있는 역할이 너무 많아. 맞아요. 이제 막 수비수들이랑 폭백 앞에서 직접적으로 수비수들이랑 부대 끼면서 활동량을 많이 가져가면서 수비수들의 빈틈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는데, 조타가 만약에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그런 부분들은 많이 줄겠지. 나는 그게 정말 리버풀 전술에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조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 침투하는 그런 공격 형태가 더 많아질 거란 말이지. 근데 사실 침투는 이미 마네랑 살라가 인사이드 포워드이기 맞아요. 때문에 중앙으로 많이 침투를 하고 있어서 어쩌면 중앙 지역에 공격수들이 많이 전진 배치되고 그러면 밀집될 수 있다. 오히려 공간이 오히려 안 날 수 있다. 그렇죠. 공격수가 많아져서. 그래서 나는 사실 그것보다는 아무래도 그냥 조타는 사실 피르미누의 경쟁자 느낌이라기보단 그냥 살라나 마네, 즉 윙어의 그런 백업이라든지 경쟁자로 보면 좋을 것 같고, 피르미누는 그냥 사실 다른 얘기야. 다른 측면의 얘기. 다른 측면의 얘기야. 사실 맞아요. 포지션도 다르기 때문에. 4-2-3-1은 리버풀 현재 스쿼드 단 구성을 봤을 때 좋은 포메이션이 아니라고 생각해. 차선책 정도. 차선책이지. 그냥 좋은. 그러면 뭐 인사이드 포워드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는데, 은바페의 이적설이 좀 나기도 하잖아요. 리버풀이. 사실 좀 뭐 개인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보는데, 은바페가 오면 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은바페의 이적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가십인데 네. 사실 리버풀 팬들뿐만 아니라 모든 전 세계의 클럽 팬들이면 은바페 좋잖아. 그렇죠. 나이도 어린데 지금 벌써 월드 클래스 활약을 보여주고 은바페만 안 한 선수가 없어요. 홀란드와 더불어서. 좋은데 이제 나는 사실 정말 왔으면 좋겠지. 은바페가 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가능성이 없다고 보진 않아. 왜냐면 감독이 클럽이잖아. 지단은 아니라는 건가요? 지단도 좋은 감독이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선수를 키워내고 그런 뭔가 한 단계 성장시켜줄 수 있는 감독은 클럽이다. 그런 데에서는 클럽이 정말 좋지 않나. 오케이, 알겠습니다. 뭐 은바페 오면 좋지. 저는 절대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나도 뭐 가능성이 높다고 보진 않는데. 은바페는 레알 마드리드가 잘 어울려요. 아니 또 살라랑 마네가 언제까지 해먹을지 몰라. 살라 말씀하시니까 생각나는데, 살라가 최근에 뭐 분위기가 리버풀과 안 좋다는 얘기가 많아요. 인터뷰. 살라의 뭐 이적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나는 그러니까 그냥 살라가 솔직히 리버풀에서
해볼 건 다 해봤어. 챔피언스리그 우승도 했고 득점왕도 2번이나 해봤고 푸스카스도 뭐 그냥 뭐 그런 상위직 어쨌든 받아봤고 뭐 리그 우승도 수건을 이뤄냈잖아. 맞죠, 다 맞죠. 해볼 건 다 해봐서 사실 그냥 다른 리그로 EPL 말고 다른 리그로 한번 그냥 도전을 해보고 싶을 거라는 생각은 해. 왜냐면 솔직히 뭐 살라가 정말 리버풀 팬이 아니면 재미없을 수도 있잖아. 리버풀만 자기 이미 이룰 거 다 이뤘고 보여줬는데. 뭔가 굉장히 배가 불러 있어요 리버풀 팬들이. 어? 정말 아니, 되게 아니. 짜증이 나는데 아니, 그러니까- 살라 팀에 에이스가 간다는데 굉장히 뭐 유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런 거지 이제 만약에 그러니까 살라도 어쨌든 이제 예. 전성기이기 때문에 저희 편집자 형이 보면 대노하세요. 아니 아스날 팬들 입장을 좀 생각하세요. 아니 어떻게 근데 아마 나는 오바명이 지금 리버풀에 오면 오바명도 살라라고 할 것 같은데. 마지막 질문, 그럼 전술적인 마지막 질문 해볼게요. 반다이크가 최후방에 있을 때는 그 상대 뒷공간이나 측면으로 찔러주는 그 한 번에 가는 중장거리 롱킥. 패스가 엄청난 위력을 발휘했어요. 사실 그게 좌우에 있는 풀백에게 가는 그 패스들이 굉장히 전술적으로 위력을 발휘했는데 그가 빠짐에 따라서 나타나는 전술적인 하락 효과가 있을까요? 엄청 크지. 엄청 커. 반다이크는 사실 수비수인데 공격 작업에도 엄청나게 많은 맞죠. 기여를 하는 선수야. 그래서 맨시티도 원했던 게 사실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버풀을 갔지만 그 롱킥이 왜 중요하냐면 리버풀이 사실 미드필더들이 창조성 있고 막 패스를 정말 잘하는 유형의 선수들로 구성된 건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근데 그럼 답답하잖아. 그럼 한 번에 가자. 거치지 말고 한 번에 가자. 그랬을 때 이제 반다이크의 롱킥이 왜냐면 살라랑 마네가 침투에 정말 능하잖아. 맞아요, 둘 다 맞아요. 빠르고 결정력도 좋은 선수이기 때문에 그냥 상대 수비수들이 누구건에 상관없이 그냥 뒷공간을 일단 찔러놓고 보는 거야. 그럼 일단 달리고 보는 거지. 이런 상황들이 연출되면 상대 수비수들은 라인을 어쩔 수 없이 내릴 수밖에 없어. 왜냐면 뒷공간에 대한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반다이크 롱킥이 워낙에 직선적이기도 하고 정확하잖아. 그런 이제 수비 라인 간격이 상대방이 이제 내려가게 되면 우리 미드필더들이 전진할 수 있는 개싸움 하는 데 있어서 리바운드 볼, 그러니까 세컨볼을 차지하는 데 있어서 더 공간이 유리한 측면이 많아진다는 거지. 왜냐면 상대는 간격이 넓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오히려 간격을 좁히면서 우리 수비수들이 라인을 올리면서 보다 공격적으로 임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반다이크가 롱킥을 차지 않더라도 상대 수비수들은 항상 그걸 생각하고 있어야 돼. 심리적인 것도 없지 않아 있어요.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쉽게 공격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쉽지가 않아. 왜냐면 한 번 끊기면 반다이크가 그냥 뻥 차면 또 살라랑 마네랑 또 피르미노에서 찔 거 아니야. 심지어 그게 또 정확하게 연결이 돼요. 근데 만약에 이제 지금 반다이크가 부상인 상황에서 롱킥이 없어졌잖아 그럼. 그래서 좀 아무래도 공격하는 데 있어서 답답해진 면들이 아무래도 없지 않아 있지. 왜냐면 뒷공간의 위험이 전보다 적어졌기 때문에 상대 수비수들도 라인을 끌어올려서 뭔가 그 심리적인 압박이나 전술적으로 좀 떨어졌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상대들이 좀 전진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휘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해 반다이크. 반다이크가 좀 빨리 돌아와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볼을 차는 모습이 좀 포착되게 했어요. 나는 되게 놀랬던 게 시즌아웃 판정을 받았잖아. 그래서 수술도 받았고 근데 이제 수술 받았던 선수가 되게 빨리 지금 벌써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도 그러니까. 하고 있고 심지어 공도 지금 이제 맞아요. 찼어. 공을 만지기 시작했어요.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했더라고. 되게 나는 인상적인데 사실 반다이크가 어쨌든 큰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전성기 있는 선수잖아. 꺾일 수도 있어. 이 부상을 계기로. 맞아요. 사실 작은 부상이 아니기 때문에 좀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좀 텀을 두고 복귀시키는 게 낫지 않나. 무작정 이렇게 빨리 복귀시키는 것보다 완벽하게 100%가 됐을 때 복귀시키는 게 낫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몸을 만들어주고 클럽이 이제 천천히 아마 투입을 시킬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이제 나이도 있는 선수이기도 하고 근데 워낙에 이제 반다이크가 피지컬도 정말 좋은 선수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되게 지능적으로 수비를 잘한다. 그렇죠. 먼저 이제 위치 잡는 것도 좋고 되게 똑똑한 선수잖아. 그래서 피지컬적으로 하락한다라고 할지라도 반다이크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 반다이크이기 때문에 오히려 걱정이 안 되는 부분도 있어. 역시 절대적인 지지를 보내고 계시네요, 반다이크. 그치. 리버풀 팬들은 뭐 그렇죠. 반다이크 하나의 효과가 굉장히 컸습니다. 너무 고마운 선수야 정말. 오케이. 대략 한 15가지의 질문을 다뤄봤는데 오늘 어떠셨어요? 소감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뭐 사실 제가 정말 축구를 좋아하고 뭐 혼자 이제 경기 보면서 막 화도 내고 이러면서 막 이런저런 생각, 전술적인 포인트 이런 것도 많이 생각해 보는데 이런 거를 막 다른 사람들이랑 이렇게 대화를 해보거나 인터뷰를 해본 적은 없는데 이게 막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요. 얘기하면서 좀 버벅된 것도 있고 되게 그냥 그랬는데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저 이후에도 다른 팬분들이 이제 출연을 하시게 되면 그냥 부담 없이 그냥 자기가 그냥 여태까지 하고 싶었던 얘기. 하고 싶었던 얘기 그냥 좋든 나쁘든 이 클럽에 대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쓴소리면 과감하게 쓴소리하고
법이라 맞아요. 뭐 그 개인적인 의견이니까. 개인적인 의견 그냥 자신 있게 표출하고 피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저희의 영광적인 첫 인터뷰어로서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저희의 첫 골수팬 인터뷰는 조제이 군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